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오케이. 1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은 변방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중심에 가까이 서고 싶은 새 남자,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멤버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정치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쓴소리 전문가, 얼마 전부터 주역 공부를 시작해보려 하신다는 허용진 변호사님, 이제는 최근에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중앙정치권의 상황도 이렇고 지역 정치권도 어쨌든 새로운 지도 체제가 어쨌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중앙당과 같은 그런 큰 리더십과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제주도당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독 응모를 해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0% 이상으로 제주시의 김한규 의원이 2년 임기에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엊그제 4월 달에 이제 그 재선으로 당선은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보궐로 된 거라 가지고 정치 활동이 2년 만에 지금 도당 위원장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취임 일성으로 어쨌든 압도적 승리를 위한 도당 체질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취재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한규 도당위원장의 취임이라든가 지역정치 활동, 본격적인 활동 요거에 대해서 좀 부여할 만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김한규 의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김한규 의원님께서 일단 주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김한규 의원실에서 예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뭔데요? 원희룡을 내려와서 김한규랑 붙게 해달라. 요거를 한번 어떻게 유튜브로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내셨어요. 환영한다라고. 그래서 정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논평을 내야죠. 나라도 그렇게 내요. 누구라도 그렇게 내는 건데. 네네. 여기 일단 그 지역의 국회의원, 물론 지역기를 보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 전부가 아니고 국정에 참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뗐는데 지역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당위원장이 과연 여기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현안을 챙기고 민심을 정치하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우려된다.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이 능력 이런 거를 제가 평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평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아닌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자주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취임사도 잠깐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주도에 자주 내려오겠다. 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쁜데 기껏해야 토요일 일요일 여기 와서 머물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죠. 배우는 지역 실정을 배우는 측면이잖아요. 지금까지 잘 지역에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생활하다 국회의원 된 분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자주 안 나와도 여기 네트워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안을 챙길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도당위원장이 과연 지방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이 됐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좀 더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밀착적인 정치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팁을 주시는 거죠. 그걸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도당위원장 하면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안 따라주잖아요. 여기 저 거주지가 주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 현안을 파악하려면 지역 실정 이해하는데 제가 하고 보니까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외지에 살다 와서 변호사님도 서울에서 오셨을 때 내려오셨을 때 한 10년 돼야 10년이 걸렸습니까? 그거는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아들여야 되는 그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좀 뭐 토요일 일요일 잠깐 와서 지역 실정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허용진 변호사님의 제안 사항은 제주 지역의 체류 시간을 좀 더 늘려라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교수님은 이제 우리 김한규 도당위원장의 어떤 취임, 의미? 어쨌든 젊고 좀 활력 있는 정치인이니까 향후 2년 이제 민심에 바짝 다가갈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당위원장이 아직까지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도당위원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대민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 기억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도당위원장은 공천 때만 좀 역할을 하고 도당 사무실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중앙당에서 파견 나온 사무처장이 그 정도 했는데 이제 좀 직접 손수 거들고 좀 직접 이렇게 그 민주당 제주도당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죠. 뭐 기대도 너무 크고 아직 그 뭐 정열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분이니까 뭐 잘하시리라고 믿고 기대는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방 선거는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 공천을 줌에 있어서 그 민심의 요구에 부합한 후보들을 잘 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전처럼 이렇게 서로 그 나누기 해가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좀 도당의 당원들과 일반 당원들도 다 포함해서 그 뜻들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공천도 좀 민심 곁에 있는 후보들을 좀 공천을 해서 지든 이기든은 그다음 문제고 자꾸 그 뭐 그 이름 혹은 뭐 누구 라인 뭐 이런 거 좀 패거리 살생부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온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두 분이 약간 조금 막상 지역 정치 얘기를 하니까 조금 빼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뭐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실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김한규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할 차례인 거는 맞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지역 국회의원 3명이서 관례적으로 돌아가면서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 이제 위성곤 국회의원께서 기존에 도당위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연임을 원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대림 국회의원 쪽에서 그 위성권 의원의 어떤 연임 욕심에 대해서 좀 제동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제동을 굉장히 많이 걸었고 그래서 결국 제가 알기로는 김한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에 큰 욕심과 관심이 없지만은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맡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 카더라 아닙니까? 네, 카더라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원철 전 의원이 뭐 그렇습니다. 전 도의원이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흘리기도 했는데 본인은 뭐 다니면서 아니라고도 하고 흘리고 이게 좀 사실 당원들은 헷갈렸는데 맞습니다. 둘이서 뭐 만나서 뭐 합의를 했다.
그래서 박원철 전 도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이 또 이제 3선을 하셨고 사실 도의회에 지금 계속 계셨으면 의장을 하셨을 분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좀 정치의 일정이라는 게 지금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약간 야인으로 계시긴 하는데 사실 지난 총선 때 문대림 캠프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원철 도의원의 도당위원장 출마설이 모락모락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문대림 의원 쪽에서 좀 대놓고 좀 약간 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뭐 박원철 의원께서 막상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는 직접 뭐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자꾸 비추고 해가지고 결국 이번 거를 김한규 의원실 그리고 문대림 의원실에 좀 약간 물리적인 어떤 통합 이런 걸로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이게 2년 후에 올 지방선거 때문인데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관계로 이게 뭐 기자들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공천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쭉 과거로 쭉 관례대로 도당위원장도 아까 관례 말씀하시는데 관례를 접목을 해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관례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겠네. 아니 근데 사실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세 분 국회의원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관례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는 이제 오영훈 도지사도 제주시 을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도 살짝 위성군 국회의원하고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좀 약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시갑 국회의원을 하셨던 송재우 의원이 중재를 해가지고 본인이 도당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거는 그 당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 전에도 원외 저기 김우남. 그렇죠. 김우남 의원하고 저기 누구예요? 당시 이제 강창일 의원. 김우남 의원이 위원장이 됐잖아요. 돼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헛바퀴 돈 거지. 김우남 씨는 지금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탈당을 하셨죠. 탈당했죠. 탈당이 아니고 출당을 당하신 거 아닌가? 하여튼 뭐 무소속으로 그때 나오면서 탈당했죠. 우리가 민주당은 정말 참 먹을 뭐 먹이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온갖 금은보화가 넘치는 풍족한 이런 그 공장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8일에 이제 그 도당위원장 취임식과 당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실 편한 자리는 아니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승욱 도당위원장 인터뷰를 제가 모시고 한번 했었습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면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 분위기가 좋지를 않으니까 도당 분위기가. 그거는 뭔 상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당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차기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당의 어떤 분위기도 살려놔야 되고 뭐 외연도 확대를 해야 되고 정책적인 역량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편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1년 임기인데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거든요. 대충 길어봐야 7월 중순인데 그때까지 무슨 총선 준비할 것도 아니고 도당위원장이 아니 총선 준비가 아니고 지방선거를 위한 어쨌든 사전 지방선거 준비는 해야죠. 그래도 지방선거는 그 이후에 준비해야지. 그 이후에 도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닙니다. 후보들이 뭐 미리 저기 준비하는 거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두 분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김승욱 위원장이 리더십, 현재 국민의힘 도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수국 위원장을 좀 알아요. 좀 아는데 김수국 위원장은 맞는 자리에 가면 잘해요. 맞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대장을 했으면 대장 자리에 가면 잘하는 거예요. 스텝으로 앉혀놓으면 우왕좌왕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위원장을 김승욱 뽑은 건 아주 국민의힘에서는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김승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그 자리에 가면. 근데 그 도당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스텝으로 놓고 일을 그냥 아주 주어진 일을 해라라고 하면 김승욱 위원장 그거에 잘 맞지가 않아요. 아 원래 대장을 시켜줘야 좀 이게 맞는 분이군요. 좀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죠. 리더십이. 참고로 우리 문윤택 교수님과는 동년배 친구로서 그렇죠. 한 분은 학생회장을 하셨고 한 분은 학도 호국단장을 하셨다는. 그렇죠. 근데 학생회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으시죠? 아 우리는 학생회장이 학도단장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가지고 옛날에 싸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는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이렇게 칼 잡아서 그런 시간에 종례 조례할 때 그거 하는 거고 훈련부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훈련부장. 훈련부장이고 그 저희 학교는 학생회장이 그 학도단장까지 다 하니까. 다 하니까. 그러니까 훈련부장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후배들한테 가서 이제 군기 잡는 거고. 5고 훈련부장은 칼 잡는 거고. 1고는 칼도 잡고 회장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욱 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의 처한 어떤 상황, 요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우선 그 김승욱 위원장 개인적인 특성을 빼고 제주도당이 스스로 어떤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당이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저도 뭐 그것 때문에 박차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도당이 존재감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앙당에서 그러면 중앙당에서 나름대로 임의를 제주도당에 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제주도당에서 어떤 리더십이 그걸 끌고 정상적으로 가시겠습니까? 누가 와도 힘든 자리다라는. 누가 와도 힘들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 나름대로는 도당위원장 물러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중앙당을 소통해 보려고. 근데 소통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 돼요. 당신들이 필요해만 뭐 물어봐. 우리 의견은 아예 상달이 안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도당위원장이 또는 당의 간부들이 듣도 보도 못한 당직자들이 후보를 느닷없이 총선 한 달 남기고 공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서로 분명 보냈거든요. 문서를 보냈다는 건 뭐 도당 당원들의 민심을 좀 받드는 그런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뭐 도와달라 뭐 그런 식으로. 갑에 지금 기존 사람 배척해서 다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서귀포도 안 된다. 나 분명히 얘기를 맞아. 당 떠나기 전까지 했는데도 전혀 듣질 않더라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지금 중앙당과 제주도당 사이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와서 그걸 돌파해내지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됐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 총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또 다시 재현되지 않으면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1%의 한계입니다. 우리 제주도당이 1%거든요. 1%. 저는 아니 뭐 제주도민이 전국에 어찌됐든 1%니까 뭐 그런데 그 원희룡 요번에 나경원은 그래도 공약에 비례대표 제주도에 하나 주겠다라고 제주도에 왔을 때는 그런 뻥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뻥을 왜냐하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원희룡 지금 후보가 당대표에 나와서 당대표에 나올 정도로 용산하고 그것도 되고
또 국토부 장관도 했고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에서 도지사까지 했고 제주도 국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때 당시에 비례 한 명 정도는 당에서 안 움직이면 원희룡이라도 움직여서 그때 그 변호사님께서 도당위원장 하면서 계속 요구한 게 그거죠. 그렇죠. 비례대표라도 하나 줘라. 지역 비례대표 한 명. 나는 안 할 테니 나는 안 할 테니 젊은 친구로 비례대표 하나는 줘라. 이게 씨앗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한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제주도 출신이라고 제주도 국힘 사람들이 모여서 도의원들도 모여서 원희룡을 지지를 하잖아요. 제주도 출신이라 나는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출신이랑 그 하나로. 근데 제주도 출신이 거꾸로 제주도 출신이 제주도 국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희룡 정도 힘이면 제 생각은 비례 하나 정도는 제주도 내 고향이라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뒷작업만 계속 한 거고. 근데 지금 와서 도의원이고 누구고는 나가가지고 뭐 우리 고향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하자 뭐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아무리 지역이어도 무시받을 정치를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존심이 없는. 그러니까 거지. 중앙당으로부터 자꾸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듣도 보도 못한 후보를 뭐 이렇게 내려왔다 해가지고 당시 총선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굉장히 좀 약간 부글부글 하셨는데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상식이 맞지 않았죠. 그러면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당시 후보들이 지금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이 어쨌든 중앙당과의 뭔가 책임감을 갖고 과교 역할을 하거나 뭔가 교두보를 확보해가지고 중앙당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거를 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더 이상 길게 예고하고 분석이시죠. 혹시나 길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공적인 일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허위 사실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도당위원장 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그걸 못 막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알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제가 오죽했으면 비례대표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수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놓은 대표는 떠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통화 한번 한 적 없고 메시지 한번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당위원장을 지금도 왜 도당위원반 사표지 당정은 갖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나름대로 김승욱 위원장님하고 뭐 특수한 관계라면 특수한 관계이시니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충고라든가 좀 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사실 이제 김승욱 위원장님 자체가 물론 이번에 후보로 출마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승욱 체제에서는 당원들이 일단 뭉쳐줘야 돼요. 당원들이 뭉쳐줘야 된다. 김승욱 위원장 중심으로 당원들이 뭉쳐줘야 돼요. 당원들이 뭉쳐주려면 일단 도의원들이 먼저 뭉쳐줘야 돼요. 도당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서 무슨 높은 사람이니까 대우하라는 게 아니야. 구심점이니까 구심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당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대우가 돼야 되는데 당에서 안 되는 것 같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몇몇 도의원들의 사조직과 연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칼럼으로도 한번 국민의힘 지금 제주도당의 상황을 좀 비판한 칼럼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조금 원내 원외의 구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약간 한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제주도당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성향이 강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김승욱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강한 리더십이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리더십이 좋겠습니까? 일단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줘야 돼. 마음을 하나로. 근데 정책적 대안 이거는 먼 훗날 얘기고. 정책은 조금 미루더라도 일단은 당원들의 화학적인 결합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당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이 제일 먼저다. 네, 물론 뭐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해줘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안 되거든. 몸으로 해야 되거든.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노력이 체력은 좋으시니까 또 김승욱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거기다가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잖아요. 김승욱 위원장. 그렇죠. 일단은 화학적인 결합부터 먼저 해라. 당원들과. 요 얘기를 하신 거네요. 저 문 교수님은 친구로서 그러면 어떤 한 가지만 이제 김승욱 위원장 한 가지만 꼭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당협위원장 나머지 둘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 역량을 발휘해 줘야 돼요.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그건 뭐냐면 당원들과 같이 호흡을 해주라는 거지. 그런 노력을 해주라. 지역 당원들과 호흡을 같이 해라. 그건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켜봐야죠. 교수님. 아니 저는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김승욱 위원장이 리더십이 워낙 뛰어난 친구라 그 젊은 당원이라든가 좀 중도적인 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단 그 내부에서 그 대신 회방만 놓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의원들이 현재 도당위원장을 인정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뭐 리더십이고 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도의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고 도당위원장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그 현역 의원들도 그 김승욱 위원장을 만나고 소통을 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리더십이 상당히 그리고 앞으로 진취적인 것도 되게 좋고 추진력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작업들이 먼저가 되면 이 친구 자질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두 분의 요 충고, 오늘의 충고를 김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김승욱 위원장님 아무튼 잘 전달이 돼서 혹시나 뭐 저희가 오늘 오해되게 한 얘기는 없었죠. 없어. 그건 제가 잘 알아서 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의 진심을 담은 충고, 조언 이렇게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변정소 16회 방송에서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우리 허영준 변호사님 그리고 문윤택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방송 초기에 방송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얘기했는데 혹시 오늘 뭐 아쉽거나 못한 말씀 좀 수정하거나 오늘 정말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더욱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남겨주시면 저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7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